네, 오늘은 먼저 중국 베이징이 제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뭐 김씨 일가, 북한의 김씨 일가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1호 열차가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뭐 김정은이 타고 있었는지 김여정이 타고 있었는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어렵게 그 중국 베이징에 나타난 1호 열차의 모습을 좀 포착한 게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고 채널에 단독 포착한 뭐 장면도 있는데 먼저 관련 좀 그림을 좀 계속 보여드리면요. 자, 우선 이 단둥역의 주변에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채널A가 포착한 장면은 아니지만 이 단둥역 일대에서 그러니까 기차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네. 이 아래 입구에도 이제 사람들이 안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저렇게 가림막을 동시에 설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내륙에 들어와서 이제 몇몇 누리꾼들에 의해서 포착된 장면들도 좀 보이기도 있었는데요. 어허. 이 철로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건널목 중간에 보이는 모습이 딱 녹색의 그런 김정은, 김일성이 탔던 그 특별한 열차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됐다 해서 이제 우리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베이징역에 1호 열차가 도착을 했고요. 글쎄요, 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베이징에 나타났다면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가능성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채널A가 뭐 이제 어렵게 좀 포착한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제 보시게 될 영상인 것 같은데 지금 노 기자 저게 어떤 영상입니까? 보시면은 이제 귀빈들이 도착을 했을 때 뭔가 차량들이 경호를 하면서 차량도 좀 통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야. 방금 보셨던 화면이 좀 통제를 받으면서 검정색 차량을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중국 일대가 이제 곳곳이 좀 통제되는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게 그 경찰 경호 오토바이 뒤에 이제 검은색 차량이 뒤따르는 이런 모습인데요. 베이징 시내에서 저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4차선 도로 이제 상당히 조금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렇게 그 한쪽 차선은 통제가 됐고 비워져 있을 정도로 뭔가 경호가 조금 삼엄하게 진행됐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 주변이 북한의 이제 그 중국의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쪽 뭐 그 문 앞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인민대회당을 떠나서 대형 버스 2대와 이제 검정색 차량들이 이제 경호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정상급 경호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 차선도 막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거의 국빈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포착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방문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급 방문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좀 뭐 논의의 주제를 좀 좁혀서 김정은 아니면 김여정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일본의 언론이죠, 뭐 산케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부장. 예. 예, 김정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철통같이 보안이 지켜진다면 김정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실제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뒤에 외국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온 것이 확인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회담을 했다면 일약 그 국제 외교 무대에 김여정이 아닌 김정은이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김정은이 대남 평화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판에 중국이 끼어드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북남 미 이런 대화의 그 구도 속에 중국이라는 큰 중요한 행위자가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라면 어제 도착을 해서 1호 열차로 도착을 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 동안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인터넷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통제가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갔을 때 예. 중국 베이징에 갔었던 거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연임 그리고 장관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베이징 한복판에서 열렸는데 그때 인터넷을 통제할 정도로 상당히 통신 통제가 이제 강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그런 통제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방중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이제 방중 관련 글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그래요? 들려왔고요. 예. 특히 이제 저 방금 사진 보여드렸던 그 웨이보 그러니까 뭐 중국판 그런 구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올라왔던 그 사진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방중하고 있다라는 그 방중설을 알리는 그런 글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을 지칭하는 그런 속어가 있습니다. 진산팡이라고 김실가의 3대 뭐 뚱보 이런 얘기인데 예. 이런 좀 비하하는 글까지 삭제가 되고 있는 등 검색이 차단되고 있는 등 각종 통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통 뭐 경호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열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일전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했다라고 저희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내가 중국을 방문하면 일제히 좀 비밀에 붙여달라 이렇게 보도 중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2013년에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사실은 그때 이제 거의 집권 초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중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본인이 이제 방문 사실을 나중에 좀 공개되도록 비밀에 붙여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선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거의 평양에 돌아온 순간에 공개가 될 정도로 사실 방문 자체는 늘 비밀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생전의 방중을 조금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제 본인이 늘 간다면은 비공식 비밀 방문 그리고 뭐 특별 열차를 이용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에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잠깐 이 소식은 좀 짚고 갈까요? 조금 전에 좀 전해진 소식은요. 오후 4시 10분에 그러니까 지금 4시 34분인데요. 한 24분 전에 이 1호 열차가 4시 10분에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지금 속보가 마침 나오고 있군요. 북한의 최고위급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일지 김여정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고위급을 태운 특별 열차가 오후 4시 10분에 베이징역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에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 뭐 이런 거고요. 중간 지점인 중국 단둥역에 자정쯤에 아마 도착하는 것으로 단둥을 한 자정 정도에 이렇게 지나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동선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예, 김정은인 것 같은 정황도 있는데 예. 1박 2일밖에 안 된다고 하면 또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7번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짧은 게 3박 4일이었고요. 예. 2박 3일이었고 1박 2일 단 하루 머문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뭐 20몇 시간 걸려서 와서 예. 저녁 먹고 바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실무 방문에 가깝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 그렇게 급하게 하루 왔다 가는 그 행보를 했을까? 예. 김정은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베이징에 안 간 이유는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예. 중국이 좀 더 뭔가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서 베이징 방문해주고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뭐 보장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단 하루 왔다가 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은 김정은의 권위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1박 2일 스테이라고 보는 거는 좀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어제 1호 열차가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었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위급 인사가 어디에서 잤는지, 어디에서 숙박을 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 어디에서 잤다고요, 노 기자?
일단은 국빈들이 머무는 숙소로 알려진 조어대에서 머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장면이 저희 그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경에 인민대회당을 나와가지고 조어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조어대라는 것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귀빈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빈관인데, 각국 정상들이 숙소로 이용을 했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 묵었었고, 김일성, 김정일이 중국에 갔을 때도 늘 숙소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핵 육자회담 장소로도 이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곳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빈들이 이용하는 곳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는 이제 김정은이 아니면은 김여정 정도의 어떤 정말로 최고위급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어대는 이제 그 신부장 뭐 국빈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그 조어대 중에서도 뭐 18호실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정상급 인사가 아닌 다음에 18호실에 묵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예.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예. 어쨌든 김정은이거나 김정은에 준하는 최고위급 인사는 아.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라면은 김여정이겠죠. 특별히 김여정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신신당부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제 여동생을 보내니까 저처럼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라도 조어대에서 묵는 데는 전혀 지금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 국빈관 조어대라는 곳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조어대가 북한하고 중국,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만약에 가서 본다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어대에 간 적이 있었던 전 북한 외교관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소나무가 네. 겨울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잖아요. 중조 친선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푸르고, 소나무가 또 오래 사는 나무니까 중조 친선을 기리는 의미에서 김일성이가 가서 등소평 추석 앞에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방문한 것 자체는 상당히 뭐 어떤 조중 우위를 다지는 하나의 면도 됐겠네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때가 좀 구체적으로 9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있었던 당시인데, 김일성이 이제 방중을 했을 때 이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조어대를 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북한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나무를 세우면서 우리 동맹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이 소나무를 세웠다, 이런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 오후 3시에 1호 열차가 도착을 했고, 어제 오후에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서 조어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지금 뭐 일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3시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 조어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회담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왔다고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조어대로 돌아가서 이제 1박을 하게 된 건데, 저 3시간이라는 게 아까 신부장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실무형 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정상회담이 통상 있으면 그 앞이나 뒤에 또 실무회담이 열리긴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확한 정보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근데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3시간을 만났다면, 그건 또 김정은이거나 김여정이거나 뭐 모든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과거의 전례를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김정일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2000년 5월 29일 날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처음 방문합니다. 아. 근데 원래 1983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2인자였고요. 예.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최고 지도자로서 베이징을 방문하는데, 그때가 마침 그 다음 달 6.15 정상회담, 6.15 공동성명이 나오기 뭐 한 달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간 것이 아니냐. 예. 그렇다면 그때는 뭘 했냐 하면, 제가 오늘 기사를 찾아봤더니 예. 역시나 한 달 뒤에 있을 김대중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계획,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요구하고 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그 당시에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한테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어쨌든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북미회담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예. 라는 것에 대한 브리핑 정도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김정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사실 이게 지금 확인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김정은이 아니라면 김여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자, 김여정 가능성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라면 첫 외국 방문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밀리에 짧게 다녀오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설명인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셨던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갔을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게 아직 중국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이가 가는 모습이 자존심도 상할 것 같으니까 우선 자기 동생을 좀 보내서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중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영환 전 외교관 같은 경우는 뭐 김여정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전망이고 분석인데 신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일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고요. 예. 그런데 김여정이라면 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김여정이 뭡니까? 평창에 김영남과 함께 오면서 이를테면 국제 외교가에 처음 데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일반화시키면 이제 김여정은 김정은 자기 오빠의 최고 측근이면서 비서이면서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대표하는 1등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처럼. 예. 그러면 어떤 걸 또 전망할 수 있냐면 베이징에 왔죠. 베이징에 그러면 왔죠. 모스크바에 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또 설명할 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도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도쿄에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예. 궁극적으로는 워싱턴에 북한을 대표하는 특사 자격으로 갈 수 있겠죠. 예. 만약에 김여정이 지금 베이징에 와서 하루 머물고 돌아가고 있다면 향후 김여정의 행보는 더 글로벌리하게 국제적으로 넓어질 것 같다. 예.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 10분에 이제 1호 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단둥역에 한 자정쯤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고요. 내일 아침 7시쯤에 이 1호 열차가 평양역에 도착할 것 같다. 이런 지금 동선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방송 시작하고 나서 1호 열차라는 얘기를 뭐 무수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 1호 열차라는 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얽힌 사연들, 스토리, 강병규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좀 우선 추상적이실 것 같아서 일단 북한 방송 속에 일단 1호 열차는 어떤 모습으로 좀 다가왔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주와 비협을 힘있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상부님의 숭고한 그 영상 우러르며 외국의 인사들은 김정일 동지는 진보적 인류를 위해 참답게 복무하신 선수를 특정할 수가 없게. 자,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어떤 뭐 집무실이 아니라 바로 1호 열차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파도 있고 뭐 TV도 있고 한데 좀 더 자세히 좀 내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좀 보시면요. 네. 자, 여기 지금 그래픽 내용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지금 보셨던 이 장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 벽걸이 모니터도 보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밖의 외벽 자체가 위성에 잡히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탕용 철판이 이렇게 바닥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밑에서 어떤 폭발물이 터지더라도 이 칸을 좀 위협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좀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런 열차인데 김정일은 상당히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인가요? 23박 24일 러시아 순방을 다녀왔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왼쪽에 이 사진이 좀 자세히 보시면 유리창이 좀 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방 당시에 취재진의 그런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기차가 좀 낡았고 그리고 23박 24일 동안 무리하게 기차만 고집해서 러시아에 가는 그런 일정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21세기에 19세기 여행을 하면 되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건데 과연 이 기차, 김정일이 타던 기차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좀 저희가 좀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이게 최근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그 북한의 영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금수산 태양궁전인데 이게 바로 김정일이 탔던 그런 기차인데 김정일이 와서 가끔 구경을 하고 아버지를 뭐 떠올리는 그런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자, 그럼 김정일이 타던 기차는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김정은이 타는 이 특급 열차, 특별 열차는 과연 어떻게 돼 있냐? 조금은 개조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색깔만 보면 다 흰색입니다. 흰색 벽지 그리고 흰색 탁자. 아까 뭐 아버지 시대에서는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보다는 뭔가 입식으로 좀 자리를 다시 배치한 그런 느낌이 들고 노트북과 전화기 등 통신수단은 당연히 좀 구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달라질수록 이렇게 기차 모양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호 열차에 얽힌 비밀, 강병규 기자의 브리핑을 통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 1호 열차님은 뭐 이제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 지도자만 타는 열차인데 근데 지금 강 기자 설명한 것 이외에도 뭐 엄청난 것들이 저 1호 열차에 숨겨져 있다면서요, 도 기자? 네, 뭐 강 기자 설명드리면 스텔스 기능에다가 방탄, 그 바닥은 이제 방탄으로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이제 김정은이라든지 좀 최고위급 인사가 탔다 싶으면은 그 탑승한 열차를 사이에 두고 앞 뒷칸에는 경호병력과 지원 요원이 탑승한 열차가 또 이제 뒤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총 17량의 어떤 열차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앞뒤로는 당연히 경호 인력이 배치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테러에 대비해서 이제 뭐 김정일이 서는 역마다 경호와 비밀 요원 등 한 100여 명 정도가 미리 도착을 해서 철저하게 테러에 예방하고 이제 방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김정은이 저 열차에 탔는지 김여정이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경호에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2016년에 신부장 실제로 저 1호 열차에 대한 폭파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폭파 시도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겠죠. 네. 예, 그런 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거는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예. 김정일이 베이징에 가던 그 기차입니다. 평양에서 신우주를 일단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철교를 넘어서 단둥으로 가야 되는데 신우주 바로 가기 전 50km쯤에 있는 용천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나갔거나 지나가기 직전에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김정일을 암살하려고 했던 예. 누군가의 그 폭발 사건 음모라고 지금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 탈북자들이 그런 간간히 증언을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신부장 저 중국 베이징을 열차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어디 다닐 때 비행기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김여정 방남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비행기로 왔잖아요. 비행기로 금방 올 거리를 왜 저렇게 열차를 탔을까? 전 그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는 스타일도 달라지겠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은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겁이 나서. 근데 김정은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타니까 예. 이제 중국 갈 때도 김정은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겠구나. 전 세계 언론에 자기를 예. 드러내고 서우드 공항에서 영접을 받는 모습을 드러내겠구나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갔다 온 게 김정은이라면 완전히 그런 예상을 빗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왜 그랬을까? 보안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중국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갈 땐 비행기 타고 옵니다. 간단하죠. 공항에서 영접해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기차가 오면요. 예. 지금 보십시오. 아까도 가림막도 가림막 설치해야 설치해야 되고 되고, 예. 그 건널목에 교통 통제도 해야 되고 예. 그 사전에 폭탄이 있는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굉장히 어렵게 정말 유일하게 북한만 예. 그 열차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북한 지도자들이 암살과 사고의 그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도 어쨌든 이제 북한을 좀 끌어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이번에도 열차 방북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열차 1호 열차를 중국 베이징이 받아들인 것은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케이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를 저렇게 맞았을까? 이른바 소위 지금 나오는 뭐 중국 패싱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해서 패권 경쟁에 나선 이런 상황이고, 특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좀 마련을 했는데, 지금 이게 본인 어떤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이 뭐 북미 회담,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본인들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계속 뭐 오자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뭐 중국도 예.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 패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뭔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측의 어떤 좀 요구사항 같은 것도 북한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좀 긴급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패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저렇게 최고위급 인사를 맞았다 이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저렇게 중국을 전격적으로 찾은 것은 신 부장.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파 인사들로 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의 우군인 중국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위기감에 저렇게 베이징을 달려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살아온 북한의 DNA 같은 겁니다. 예. 이쪽 강대국과 잘 지내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땐 얻어먹다가 또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붙고, 그래서 과거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살아남았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잖아요. 존 볼턴 외국 강경파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에 앉고, 그래서 정말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또 중국이 아쉽게 보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외부적인 환경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좀 봐주면서 북한 문제에 협조해주면 우리가 통상 문제 삼지 않을게 이렇게 했던 기조가 지금 최근에 바뀌고 있잖아요. 북한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통상 문제도 문제 삼겠다. 그래서 지금 미중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봤을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배신감을 느끼겠구나. 예. 북한 문제 도와주면, 제재 협조하면 그 문제는 문제 안 삼기로 해놓고 예.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나빠지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 틈을 내가 또 파고 들어야지 하하. 하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조어대 중에서도 뭐 18호실에서 묶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정상급 인사가 아닌 다음에 18호실에 묶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예.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예. 어쨌든 김정은이거나 김정은에 준하는 최고위급 인사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라면은 김여정이겠죠. 특별히 김여정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신신당부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제 여동생을 보내니까 저처럼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라도 조호대에서 묵는 데는 전혀 지금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이 국빈관 조호대라는 곳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조호대가 북한하고 중국,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만약에 가서 본다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어대에 간 적이 있었던 전 북한 외교관의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소나무가 네. 겨울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잖아요. 중조 친선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푸르고, 소나무가 또 오래 사는 나무니까 중조 친선을 기리는 의미에서 김일성이가 가서 등소평 추석 앞에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방문한 것 자체는 상당히 뭐 어떤 조중 우위를 다지는 하나의 면도 됐겠네요, 사실은.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때가 좀 구체적으로 91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있었던 당시인데, 김일성이 이제 방중을 했을 때 이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조어대를 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북한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나무를 세우면서 우리 동맹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이 소나무를 세웠다, 이런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제 오후 3시에 1호 열차가 도착을 했고 어제 오후에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에 도착을 해서 조어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가 인민대회당에서 지금 뭐 일정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3시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 조어대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회담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왔다고 하고요. 한 3시간 정도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조어대로 돌아가서 이제 1박을 하게 된 건데 저 3시간이라는 게 아까 신 부장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실무형 회담이 단둥역에 자정쯤에 아마 도착하는 것으로 단둥을 한 자정 정도에 이렇게 지나서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동선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 부장 말씀하시죠. 예, 김정은인 것 같은 정황도 있는데 예. 1박 2일밖에 안 된다고 하면 또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7번 베이징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짧은 게 3박 4일이었고요. 예. 2박 3일이었고 1박 2일 단 하루 머문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뭐 20몇 시간 걸려서 와서 예. 저녁 먹고 바로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실무 방문에 가깝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 그렇게 급하게 하루 왔다 가는 그 행보를 했을까? 예. 김정은스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베이징에 안 간 이유는 그 파이를 키워가지고 예. 중국이 좀 더 뭔가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서 베이징 방문해주고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뭐 보장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단 하루 왔다가 갈까? 그런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은 김정은의 권위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1박 2일 스테이라고 보는 거는 좀 김정은이 아닐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어제 1호 열차가 도착해서 하룻밤을 묵었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위급 인사가 어디에서 잤는지, 어디에서 숙박을 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 어디에서 잤다고요, 노 기자? 일단은 국빈들이 머무는 숙소로 알려진 조어대에서 머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 장면이 저희 그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경에 인민대회당을 나와가지고 조어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조어대라는 것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귀빈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빈관인데 각국 정상들이 숙소로 이용을 했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 묵었었고 김일성, 김정일이 중국에 갔을 때도 늘 숙소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핵 육자회담 장소로도 이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곳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빈들이 이용하는 곳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는 이제 김정은이 아니면은 김여정 정도의 어떤 정말로 최고위급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어대는 이제 그 신부장 뭐 국빈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상당히 통신 통제가 이제 강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그런 통제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방중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이제 방중 관련 글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그래요? 들려왔고요. 예. 특히 이제 저 방금 사진 보여드렸던 그 웨이보 그러니까 뭐 중국판 그런 구글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올라왔던 그 사진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방중하고 있다라는 그 방중설을 알리는 그런 글들이 삭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을 지칭하는 그런 속어가 있습니다. 진산팡이라고 김실가의 3대 뭐 뚱보 이런 얘기인데 예. 이런 좀 비하하는 글까지 삭제가 되고 있는 등 검색이 차단되고 있는 등 각종 통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통 뭐 경호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의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열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일전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했다라고 저희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내가 중국을 방문하면 일제히 좀 비밀에 붙여달라 이렇게 보도 중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2013년에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사실은 그때 이제 거의 집권 초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중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본인이 이제 방문 사실을 나중에 좀 공개되도록 비밀에 붙여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선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거의 평양에 돌아
돌아온 순간에 공개가 될 정도로 사실 방문 자체는 늘 비밀에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생전의 방중을 조금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 이제 본인이 늘 간다면은 비공식 비밀 방문 그리고 뭐 특별 열차를 이용한 것도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에 요청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잠깐 이 소식은 좀 짚고 갈까요? 조금 전에 좀 전해진 소식은요. 오후 4시 10분에 그러니까 지금 4시 34분인데요. 한 24분 전에 이 1호 열차가 4시 10분에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지금 속보가 마침 나오고 있군요. 북한의 최고위급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일지 김여정일지는 모르겠으나 최고위급을 태운 특별 열차가 오후 4시 10분에 베이징역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에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 뭐 이런 거고요. 중간 지점인 중국. 네, 오늘은 먼저 중국 베이징이 제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뭐 김씨 일가, 북한의 김씨 일가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1호 열차가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뭐 김정은이 타고 있었는지 김여정이 타고 있었는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어렵게 그 중국 베이징에 나타난 1호 열차의 모습을 좀 포착한 게 있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고 채널에 단독 포착한 뭐 장면도 있는데 먼저 관련 좀 그림을 좀 계속 보여드리면요. 자, 우선 이 단둥역의 주변에 이제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채널A가 포착한 장면은 아니지만 이 단둥역 일대에서 그러니까 기차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네. 이 아래 입구에도 이제 사람들이 안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저렇게 가림막을 동시에 설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이제 내륙에 들어와서 이제 몇몇 누리꾼들에 의해서 포착된 장면들도 좀 보이기도 있었는데요. 어허. 이 철로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건널목 중간에 보이는 모습이 딱 녹색의 그런 김정은, 김일성이 탔던 그 특별한 열차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됐다 해서 이제 우리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베이징역에 1호 열차가 도착을 했고요. 글쎄요, 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베이징에 나타났다면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길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 가능성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채널A가 뭐 이제 어렵게 좀 포착한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제 보시게 될 영상인 것 같은데 지금 노 기자 저게 어떤 영상입니까? 보시면은 이제 귀빈들이 도착을 했을 때 뭔가 차량들이 경호를 하면서 차량도 좀 통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야. 방금 보셨던 화면이 좀 통제를 받으면서 검정색 차량을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중국 일대가 이제 곳곳이 좀 통제되는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게 그 경찰 경호 오토바이 뒤에 이제 검은색 차량이 뒤따르는 이런 모습인데요. 베이징 시내에서 저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4차선 도로 이제 상당히 조금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저렇게 그 한쪽 차선은 통제가 됐고 비워져 있을 정도로 뭔가 경호가 조금 삼엄하게 진행됐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 주변이 북한의 이제 그 중국의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쪽 뭐 그 문 앞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인민대회당을 떠나서 대형 버스 2대와 이제 검정색 차량들이 이제 경호를 받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정상급 경호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 차선도 막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거의 국빈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포착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방문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급 방문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좀 뭐 논의의 주제를 좀 좁혀서 김정은 아니면 김여정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일본의 언론이죠, 뭐 산케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부장. 예. 예, 김정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철통같이 보안이 지켜진다면 김정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실제로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라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뒤에 외국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온 것이 확인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회담을 했다면 일약 그 국제 외교 무대에 김여정이 아닌 김정은이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김정은이 대남 평화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판에 중국이 끼어드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북남 미 이런 대화의 그 구도 속에 중국이라는 큰 중요한 행위자가 예.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라면 어제 도착을 해서 1호 열차로 도착을 해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시간 동안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베이징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인터넷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통제가 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갔을 때 예. 중국 베이징에 갔었던 거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연임 그리고 장관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가 이제 베이징 한복판에서 열렸는데 그때 인터넷을 통제할